당신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 회사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미국의 시골 마을 한 식당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네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나는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에서 자란 앤드류야.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어. 그 식당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 할아버지 손에서 시작된 거라고 해. 할아버지는 어려운 시절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 그 전통은 우리 가족에게 이어져 부모님도 그 길을 따랐지.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몽고메리의 경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야. 식당 운영과 집 담보대출의 부담으로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어. 그럴 때마다 나와 내 여동생 에미는 우리 방으로 피신하곤 했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한국 기업이 몽고메리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해졌어. 엄마의 여동생, 우리 캐서린 이모는 엘라베마 주 경제개발국에서 일해. 이모는 항상 엘라베마 주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해왔어. 엄마도 이모의 의견에 동의하셔서 몽고메리에 들어선 한국 기업 공장을 환영하는 편이셨어. 반면 아빠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셨지. 아빠는 전통적인 남부의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이셔.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땅에 외국 기업이 무슨 일이야? 라며 격하게 반대하셨어. 그러던 중 우리 학교의 알렉스 교수님이 동양 기업의 유입이 몽고메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고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 아빠는 교수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셔서 공장 반대 운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셨지. 이렇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생겨나고 대립하기 시작했어. 결국 찬성파와 반대파가 모여 토론을 하기로 결정되었지. 그 공청회 날이었어. 몽고메리 커뮤니티 센터에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국 기업의 공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기 위해 모여 있었지. 캐서린 이모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그녀는 엘라베마 주 경제개발국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공장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어. 이모의 발표는 사실과 객관적인 수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 반면 우리 학교의 알렉스 교수님은 매우 다른 접근을 택했어. 교수님의 주장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찼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모의 철저하게 준비된 발표에 비하면 설득력이 떨어졌어. 결국 이모의 프레젠테이션은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나 역시 자랑스러웠지. 이모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보는 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공청회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하게 바뀌었고 한국 기업의 공장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어. 이 소식이 퍼지자 몽고메리는 한층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 곳곳에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었고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 몇몇 이웃들은 오랫동안 가꾼 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 가족 식당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부모님 사이의 갈등도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나는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하고 단결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 한국 기업의 몽고메리 진출 이후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어. 엄마는 처음부터 낙관적이셨지. 이젠 우리 식당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빠는 말없이 그저 삐뚤어진 미소만 지으셨지. 하지만 엄마의 예상과 달리 한국 기업의 도착은 우리 가족에게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 몽고메리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우리 식당은 그 변화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공장 유치 결정 이후 몽고메리는 마치 다른 도시처럼 변모하기 시작했어. 새롭게 들어선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다양한 매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공급업체들의 등장은 마을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어. 마을은 점점 도시화되어 가고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지.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등장했고
마트에는 한국 음식이 즐비했어. LG 하이웨이, SK 도로 같은 이름은 몽고메리의 한국 문화에 깊은 색채를 더했지.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 한국 음식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류 열풍은 몽고메리를 휩쓸었어.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한식당은 언제나 북적였지. 반면 우리 가족 식당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어. 우리 식당의 전통적인 미국 요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지. 아빠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 한국 기업이 가져온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는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 엄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어.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자 엄마는 한국 기업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셨어.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셨지. 미국인이 외국 기업에서 일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됐고 엄마와 아빠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공장 식당에서의 일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어. 아빠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식당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엄마와 아빠의 냉전 상태는 길어졌고 우리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어.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에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몽고메리의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 엄마가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엄마는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셨어. 그날이 바로 엄마의 첫 월급날이었거든. 엄마는 첫 월급으로 아빠를 위한 새 구두와 자켓, 그리고 나를 위한 립스틱을 사오셨어. 아빠의 낡은 구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의 선물은 정말 감동적이었지. 엄마의 첫 월급은 우리 모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 그동안 식당에서의 수입에 비해 훨씬 많았거든. 아빠는 엄마가 내민 월급 명세서를 보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엄마는 기뻐하셨어. 비정규직이라 월급이 이 정도지만 정규직이 되면 더 많아져. 의료보험과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빠는 변화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셨지만 몽고메리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 한국 공장에 취업한 것은 엄마뿐만이 아니었어. 한때 한국 공장 유치를 반대하던 아빠의 친구들도, 제이크 아저씨나 목장을 운영하던 베커 아저씨도 이제는 모두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 엄마는 공장에서의 일과 동양식 문화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주셨어. 알렉스 교수님이 공청회 때 언급한 부정적인 문화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건강을 우선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았어.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강한 요리법들을 집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하셨지. 우리 가족 식단에도 변화가 생겼어. 엄마는 자주 김치를 식탁에 올려주시고 가끔은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만들어주셨어.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한식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지. 심지어 아빠까지도 한식을 즐기게 되셨어. 이런 변화는 우리 집뿐만이 아니었어. 마트에는 점점 더 다양한 한국식 재료가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의 식탁은 점차 서양식에서 동양식으로 바뀌어 갔어. 몽고메리의 변화는 눈에 띄었어. 한국 기업의 유치가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 아빠도 서서히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하셨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 우리 가족의 식단이 한국 음식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빠의 건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 고혈압에 시달리던 아빠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나도 더 건강해진 걸 느꼈지.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 음식은 마치 영양제와 같았어. 엄마의 취직 덕분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경사가 찾아왔어.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프로 야구 선수의 꿈이 실현된 거야. 몽고메리 야구단에 입단한 오빠를 보며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했어. 비록 마이너리그였지만 오빠의 꿈이 이뤄진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 하지만 오빠의 첫 출전 날,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
오빠가 입은 몽고메리 야구단 유니폼에 김치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등번호에는 배추와 고춧가루가 그려져 있었어. 처음엔 이 김치 유니폼을 보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이 유니폼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야구단 측은 김치 유니폼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을 존중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야. 오빠의 김치 유니폼 이후 우리 가족은 한국 음식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 오빠는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공장에서 배운 한국식 조리법으로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어. 엄마의 손길이 닿은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는 우리 가족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지. 하지만 화목해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오빠의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어. 오빠는 프로야구 선수가 된 후에도 자전거 라이딩이라는 오래된 취미를 이어갔지. 연습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한 도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 하지만 어느 날 그 평화는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무너졌지. 코너를 돌아 나타난 차량과의 충돌로 오빠는 크게 다쳤고 우리 가족은 병원으로 달려갔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우리 가족은 오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오빠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프로 선수로서의 꿈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 구단에서는 기본적인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해 주었지만 오빠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어. 재활 과정은 길고 힘들었고 치료비는 우리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됐어. 엄마는 아직 비정규직이어서 회사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비싼 치료비에 우리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 결국 아빠는 오빠의 치료를 위해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돈이 든 봉투를 가져오셨어. 한국에서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품앗이 문화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정과 의리라고 동료들이 말했다는 거야. 엄마의 동료들이 모금한 돈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어.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어.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정과 의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반영한 것이었지. 이제 아빠는 한국과 한국 기업, 그리고 엄마의 직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 엄마의 직장 동료들의 넉넉한 마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 가족의 이해와 존중은 더욱 깊어졌어. 그렇게 오빠가 사고를 당한 후 우리는 미국의 병원비 부담과 싸워야 했어. 아빠는 가게를 팔아 오빠의 재활에 전념했지만 오빠는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잃은 상실감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 재활 과정은 길고 험난했고 오빠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불행에도 굴복하지 않았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빠를 응원했고 기적처럼 오빠의 재활 치료는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 오빠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비록 야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오빠는 김치 유니폼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 유니폼은 우리 가족에게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상기시켜 주었지. 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시작한 오빠는 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적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김치와 치즈를 나초에 올린 요리부터 시작해 김치 햄버거, 김치 타코, 불고기 피자, 불고기 김치 햄버거까지. 오빠의 창의적인 한국식 퓨전 메뉴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 이제 오빠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 요리사로서 식당을 열고 싶다고 말한 거야. 아빠는 오빠의 이 새로운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 한식당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오빠의 메뉴는 신선하고 맛있었으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 오빠의 요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쳤어. 오빠가 제안한 메뉴들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몽고메리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와 음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어.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준 거야. 아빠는 오빠가 요리사로서의 새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오빠를 응원했어.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한국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곳이 되었지. 그렇게 아빠와 오빠가 손을 잡고 작지만 세련된 식당을 열었어.
이전에 그 넓고 번잡했던 곳과는 달리 이곳은 가족의 따뜻함과 한국 음식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지. 오빠의 창의적인 한식 퓨전 메뉴는 몽고메리 주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처럼 다가갔어. 특히 김치 타코와 불고기 피자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지. 손님들은 이 메뉴들에 푹 빠져서 매일같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 식당이 입소문을 타면서 몽고메리 내에서 우리 식당은 금세 명소가 되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자 아빠는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어. 엄마는 한국 공장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식당 일에 다시 뛰어들기로 결정했지. 아빠가 제안했을 때 엄마가 장난스럽게 했던 말은 우리 가족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 당신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미국인이 그런 미개한 나라 음식으로 식당을 한다는 거야? 엄마의 농담에 우리 모두가 크게 웃었지만 사실은 엄마도 우리 식당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식당은 몽고메리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어. 오빠의 메뉴 개발은 계속되었고 그의 창의력은 한계를 모르는 듯했어.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신메뉴는 마치 새로운 요리 장르를 탄생시키는 것 같았지. 미국에서 온 앤드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